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죠? 홍준표 씨하고 김성우 씨는 앞에 동영상을 못 봤을 거니까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모를 끼고. 문경희 씨는 지난 동영상에도 참여를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한번 아, 이야기해봐. 선형회기에 대해서 음.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선영에게 뭘 했는데? 선형회기에서 이제 각 개수들이 의미하는 거랑 아니, 선형회기가 그거는 뭔지. 지지난 시간에 한 거고, 예. 지난 시간에 뭐 했냐고. 잠시만요. 어, 이제 이게 수업 들으면서 정리는 했는데 어. 설명을 하기가 그럼 산정 정리가 안 된 거지. 엑셀에서 선형회기를. 그러니까 엑셀로 선영에게를 네. 구현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 네, 두 네, 가지 맞습니다. 방법을 배웠잖아. 뭘 배웠는데? 예. 그 산점도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이랑. 추세선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이 하나 예, 있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랑 이제 데이터 분석 도구로 데이터 분석 통해서.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추정하는 방법을 예, 했는데, 예, 맞습니다. 산점도 그래서, 그 추정할 때는 쉽긴 한데, 예. 단점이 뭐라고? 단점이 다 심플 선형외기밖에 못하고. X 변수가 하나 있는 것만 가능한 거고, 두 개 있으면 못 한다. 예,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은 그 멀티플 X가 여러 리니어도 개 가능합니다. 있어도 할 수 예, 있다. 예, 그걸 했고,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음, 그 이제 통계에 이렇게 모집단이 있고 음, 표본 집단이 있을 때, 모집단에 x라는 값이 있고 이제 표본은 거기서 이제 x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거기서 이제 모 평균, 뭐 표본 평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음, 결국 통계를 하는 거는 이 표본들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서 음, 통계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알 수 있는 거는 표본에 대한 우리는 정보. 사실은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걸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모른다고. 예, 우리 통계의 목적은 뭔데요? 뽑힌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뭔가 추론하는 거. 그걸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집단이 뭔가를 알아내는 거. 그게 이제 통계다. 라고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걸 알아내려면 사실은 얘가 이걸 대표해 가지고 뭔가 뽑혔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풀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음. 그래서 예로 든 게 뭐였냐면 대통령 그 선거와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모 비율이고 여론조사를 해서 일부만 가지고 뭔가 해서 한 거는 표본 비율이고 그래서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이 어떻게 될지 이재명이 당선될지 김문수 당선될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추론입니다. 추론이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음. 예, 어, 다시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모집단이 그냥 알고 있다고 치자라는 거 사실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알 수 있다고 치자는 거지. 이런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검은 게 공이 하나 있고 흰 공이 두 개 있다고 치자라는 거지. 음. 요거를 이렇게 이제 눈 감고 무작위로 추출을 하자라는 거지. 추출을 하고 다시 색깔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세 개인데 세 개 중에 하나를 또 뽑아가지고 색깔 확인하고 기록해놓고 다시 또 집어넣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이거지. 이 용어도 알고 있으면 돼요. 랜덤 샘플링 with replacement. 해보니까 검은 공이 30번 복원 추출했는데 근데 검은 공이 15번 나오고 흰 공이 15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죠? 예. 그러면 그때 표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은 공의 확률은
이게 이제 모자를 씌웠는데 모자를 씌우는 이유는 표본 비율이다라는 의미에서 모자를 씌웠는데 이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추론하는 거예요? 어, 모집단에 반반씩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어,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이렇게 공이 세 개 있는데 공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검은 거하고 이 저 흰 거하고가 같이 섞여 있는 점박이는 사실 없을 건데 그냥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만약 우리가 보건 추출을 굉장히 많이 한 거야. 300개를 했어. 300개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300개를 했을 때도 검은 공이 150개 뽑히고 흰 공이 150개 뽑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 30개 중에 이, 이 검은 공이 15개 뽑히고 흰 공이 15개 뽑히는 거는 실제 모집단은 이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만약 300개를 뽑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야. 있긴 있는데 사실은 있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거지. 아마 짐작컨대 그래도 15개, 15개, 그러니까 30개 뽑았을 때보다는 300개 뽑았을 때 훨씬 더 요 표본 비율이 모 비율하고 모 비율은 이거죠, 그죠? 여기 지금 원래 질린 참값은 3분의 1인데 3분의 1에 가깝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제 짐작컨대는 거의 물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그 검은 게 151개 뽑히고 흰 게 뭐 140개 뽑히고 이런 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것도 일어날 수는 있긴 있지만 이 잘못 적었다. 151개가 이거 몇 개지? 300개니까 뭐 101개 뽑히고 아, 네. 그다음에 200 199 뽑히면 300개인가? 그죠? 예, 이렇게 뽑힐 수는 있지만 이게 150개 흰공이 150개 이래 뽑히는 일들은 흔히 일어나지 않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표본의 수가 훨씬 더 많을수록 표본에서 뭔가 뽑았던 현상이 모집단의 현상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걸 보고 뭐라 해? 아이씨, 너무했는데. 이걸 보고 뭐라 해? 배수의 법칙. 배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이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다음 페이지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또 올라가 버리네. 이제 잘못됐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할게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피해 검은 게 점점점 피 검은 거로 지금 가고 있잖아. 언제? as, any, 무한대로 갈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law of large number. 그러니까 여하튼 뭐냐면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진리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수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예, 네.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이제 모집단은 X인데 X는 뭐냐면 코스피 수익률의 이거 그러면 요 수익률이 어 가령 정규표를 따른다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뽑은 거야. 근데 뽑은 것도 가정을 이렇게 하다는 거죠. IID라고 가정하다는 거지.
IID는 뭐의 약자냐면 뭐지? 인, 독립, Independently 그다음 뭐지? Identically distributed. 그냥 뭐냐면 이 올해 요번 달에 뽑힌 코스피 수익률하고 다음 달에 뽑힌 코스피 수익률이 전부 다 동일한 항아리에서 뽑혔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그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인디펜던틀리라고 했으니까 요번 달에 뽑힌 게 어 그 오늘 요번 달에 상승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구나. 아니면 요번 달에 하락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고 그냥 요번 달에 뽑힌 거하고 관계없이 다음 달은 또 그냥 동일한 분포에서 다르게 그냥 뽑힌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IID 가정이 아까 이야기했던 보건 추출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항아리에서 앞에 가령 비보건 추출했다고 생각하면 아까 뭐였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았어. 그래서 검은 게 하나 뽑혔어. 그럼 그 다음번에 뽑히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흰색입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는 무조건 검은색이 뽑힐 확률이 3분의 1이었는데 뭐 비율에 하면 그죠? 근데 그 저 두 번째 뽑히는 건 뭐예요? 검은 게 뽑힐 확률이 0%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이덴티컬하게 디스트리뷰트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흰공이 뽑혔으면 그 다음번에도 흰공이 뽑힐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든가 하면 그게 디펜던트한데 그게 없다라고 가정한 거죠. 이래 가정했을 때, 우리가 뽑힌 게 지금 코스피 수익률이 뭐 12개월의 수익률이, 뭐 10개월의 수익률이 뽑혔다고 치자. 그지? 그럼 그걸 가지고 뭔가 모평균을 좀 모사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네. 모평균을 모사하는 게 뭐냐 하니까 표본평균이라는 거지. 표본평균을 우리 어떻게 구해요? 수메이션 t 이퀄 1부터 t까지 xi 나누기 관측수의 개수로 그러니까 평균 우리 단순 평균 알잖아. 그 네. 단순 평균을 한 것을 표본평균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뭐죠? 요거의 그 분산 모분산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모분산을 모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엑셀 제곱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그 정의가 뭐냐면 x인데 요거는 뭐예요? summation s 이퀄 1부터 뭐 우리 상태가 여러 가지 있다면 그거 중에 뭐죠? xs, ps니까 얘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슷하잖아. 왜냐하면 1월에 뽑힌 코스피 수익률이고 요거는 뭐예요? 뭔가 어떤 상태가 하나 있는데 뭐 가령 이를테면 붐 리세션 이렇게 생각합시다. 붐 리세션 붐일 때는 XS의 값은 10%, 리세션일 때는 XS의 값은 마이너스 10%. 이고 그거의 확률이 대략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라고 한 게 모 평균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수익률이 있는데 그 각각의 수익률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요 PS하고 요 T분의 1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을 다 더해가지고 했으니까 매월을 하나의 스테이트로 생각했고, 하나의 스테이트 생각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여기 두 개 비슷하잖아요. 근데 시그마 X도 마찬가지거든. 시그마 X 제곱도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 뭐죠? X, EX의 제곱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X 빼기 EX의 요거는 S가 없다, 그지? X고, 요거는 S고, 요거는 제곱이고, summation S 이퀄 1부터 S까지 PS니까, 요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약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시그마 X 제곱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아, 시그마 햇 x 제곱이네. 시그마 햇 x 제곱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서메이션 t 이퀄 1부터 캡 t까지 xt 빼기 x바. 우리 이 x 잘 모르니까 x바의 제곱에 그다음 뭐예요? t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데, 근데 이놈이 별로 좋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거지. 네. 얘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시그마 x 스퀘어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을 한 건데, 조정한 게 뭐냐면 요거다 이거지. 서메이션 t 이퀄 1부터 t까지 xt 빼기 x바의 제곱에 t분의 1이 아니고 t 빼기 1분의 1 이렇게 한 게. 요거 그 기대값을 구해보면 그게 뭐냐면 시그마 x 스퀘어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가정했으면 지금 어떻게 가정했어요? x가 노멀 뮤 x 시그마 스퀘어면, 자, 뭐라고? x가 노멀 뮤 x 시그마 x. 아니 그 사실 우리 뭐 일단 모른다 그랬는데 뭐 일단 네. 안다고 치자 이런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뭐죠? IID, 여기 IID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복원 추출이고, 복원 추출해서 X1부터 X10까지를 구했는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X바를 구해보면 X바가 어느 분포를 따르냐 하면 노멀 뮤 X 그다음 뭐지? n분의 시그마 X의 스퀘어를 따른다는 거지. 아, 이거는 그냥 그 손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 노멀 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멀인 어떤 확률 변수들이 있는데 그 확률 변수들을 ax 플러스 by 이런 식으로 만약 표현하면 그러면 그것의 평균은 a 곱하기 2x 더하기 b 곱하기 2y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거를 이제 이 저 expectation 그 저 뭐지 기대치의 연산 규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베리언스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뭐 그런 규칙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스케치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 노말이면, 노말의 선행 결합은 노말이 된다. 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원래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모르잖아.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파퓰레이션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고. 파퓰레이션 우리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실제 그 방금 이야기했던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지. 지금 아니, 우리 지금 목표가 뭐냐 하면 표본을 보고 그다음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완벽하게 지금 모집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처음부터 가정하기는 뭐라고 가정한 거야? 노말이라고 가정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미 확률 분포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 모르고 있는 거는 뮤 x하고 시그마 x 스퀘어만 모르는 거지. 나머지 다 알잖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이야기가. 그지? 그래서 이제 조금 완화시킨 거죠. 완화시킨 게 뭐냐면, X가 그냥 IID야. 요것만 있는 거야. 응. 요것만 있는 거야, 요것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멀이라는 게 없어졌잖아, 지금. 여기 없어졌잖아. 그지? 이럴 때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X바가 어디로 간다고? 노말. 노멀로 간다는 거야. 예. 그리고 요거는 똑같겠지. 지금 뮤 X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x 스퀘어로 간다는 건 똑같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n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n이 노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서메이션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 지금. xi에 다 더한 거잖아. 나누기 t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서메이션을 하고 있으면 얘가 노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은 사실은 노멀이 아니고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상관없어. 그렇지만 어떤 거기서 지금 그 랜덤 샘플링을 한 거잖아.
무작위 그 추출을 그 복원 추출을 하면 그러면 약간은 평균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뽑히기도 하고 평균에서 약간 더 왼쪽에 있는 놈이 뽑히기도 하는데 걔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노말에 가까워지는. 플러스인 것도 없어지고 마이너스인 것도 없어지면서 얘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노말로 간다는 거야. 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대수의 법칙. 에이씨. 아, 대수의 법칙은 as n이 goes to the 무한대 가면서 얘가 뭐로 콜랩스 되겠어? 0으로 1로, 아, 콜랩스 되겠지. 그게 대수의 법칙이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얘의 아,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모르지만 예, 이 서메이션 하는 n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게 노말로 간다는 거야. 예.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트 뭐 그 한국말로 DORM 한국말 뭐라고?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무심극한 정리. 잘못 번역이야. 잘못된 번역이라고. 예, 왜 중심이라는 말이 잘못됐냐면 그가 센트럴이라는 단어를 지금 뭐로 번역한 거야? 중심, 중앙. 원의 중심 칼 때 그 중심으로 번역한 거잖아. 그게 예,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어느 도시에 가면 역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한가운 그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역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센트럴 스테이션이라 그러지. 예, 센트럴 스테이션 이게 뭐냐면 중앙역이라고 번역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앙역이 없는데 우리는 서울역이 중앙역은 아니잖아. 근데 대부분의 뭐 유럽이나 이런 도시를 가보면 센트럴 스테이션이라는 지명이 있다고 항상 보면 그 도시 한가운데 역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중앙역이잖아. 사실은 예, 그 의미라고 요 센트럴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냐면 리밋 디어렘이 있어. 세상에 온갖 리밋 디어렘들이 막 있다고. 예. 근데 그 중에 센트럴 맨 아, 가운데 있는 그 리밋 디어렘 가장 중요한 리밋 디어렘이 뭐냐면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야지. 중요 극한라고 번역했어야지 말이 되는 거지. 다시 정리합시다.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가지고 뭐죠? 그 표본 평균이 모 평균으로 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대수의 법칙. 대수법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식이 대수법칙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갈수록 시그마 x 스퀘어는 똑같은 어떤 한정된 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얘가 0으로 가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대수법칙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뮤x로 딱 크랩스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렇지만 센트럴 리밋 때문에 뭐냐면 원래 모집단의 모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떤 확률 분포이든 중요하지 않고 그지? 오로지 뭐냐면 IID로 랜덤 샘플링만 했다면 그러면 X바는 어디로 간다고? N으로 간다. 가 뭐냐면 그가정이라고. 오케이? 네. 네, 네.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우리 저 지금 회계 결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회계 결과 이야기할 때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 X1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표준 오차가 있었잖아. 이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나도 데비에이션이 아니라는 거지. 표준 오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에러거든. 스탠다드 에러거든. 어. 스탠다드 에러는 뭐냐 하면 지금 이 x바의 표준 편차를 스탠다드, 요 지금 n분의 시그마 x 스퀘어 요걸 보고 스탠다드 에러라고 한다고. 스탠다드 예, 데비에이션은 뭐냐 하면 x의 표준 편차잖아. 가령 지금 x1부터 xn까지 있었잖아. x1은 표준 편차가 뭘까? 그냥 시그마 x 스퀘어라고. 근데 지금 x바는 뭐예요? 이걸 다 더한 거잖아. 10번 네, 더한 거잖아. 10번 더하면 뭔가 더하면서
플러스 에러하고 마이너스 에러는 샘플링 에러가 있었는데 그 샘플링 에러가 서로 캔슬 아웃 되고 그래서 훨씬 더 타이트한 분포로 바뀐다는 거잖아. 원래 X의 분포는 이런 거였다면 X바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요 X바의 저게 뭐라고? n분의 시그마 X 스퀘어. 그럼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래 되는 거잖아요. 아이씨. 다시 일로 갈게. 어, 뭐지? X바는 as n이 goes to the 무한대 하면서 노멀로 가고 센트럴 리미트 대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뮤 x 그 다음에 시그마 x 스퀘어 n 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센트럴 리미트 대립하고 그 다음에 뭐죠? 로우 라지 넘버하고 같이 작동한 거지. 그지? 예,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할 때 x바 빼기 뮤 x 나누기 그 다음에 시그마 x로 나눠줬어요. t 갖고 할 때. 이게 t 밸류인데. t 갖고 할 때 이렇게 구해줬어요. 예. 이렇게 안 구해줬다고. 뭐로 구해줬어요? 이거 아니고. B가 S. 다시. 이렇게 구해줘야지. 이게 지금 x바의 이게 표준 편차고 이게 평균이니까 이게 일종의 g 값처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g 값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걸 t 값이라고 이야기하잖아. g 값은 뭔지 알아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그 g 값이라고 표준화된 이거는 고등학교 때 통계 배운 애들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알아 몰라. 김성우 씨. 입니다. 알지? 근데 이걸 네. 보고 G값이라고 얘기 안 하고 T값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T값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 표준편차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 표준편차에 뭘 쓴 거야? 표본 표준편차를 썼다고. 썼지? 요거는 뭘 따르냐면 스테나 노말을 안 따르고 이거는 뭘 따른다고? T를 따르더라는 거지. TDOF를 따르더라는 거지. 디그리 프리덤을.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 하면 데이터가 N 개 있으면 우리가 추정한 거는 뭘 추정했냐면 요거 추정했잖아. 요거 추정했나? 요거 추정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m 빼기 1이 될 거야. 아니 뭐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t도 as n goes to the 무한대 하면 뭐로 간다고? N으로 갑니다. n으로 간다고. 뭐 때문에? 센트럴 리미트 센트럴 로 리미트. 예. 그게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지. 지금 아주 지금 롱 스토리를 숏하게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롱 스토리가 됐는데 어디 있노? 여기. 이것도 여기 지금 개수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표본 평균하고 비슷한 개념들이라고. 그래서 그 값이 나왔고 요것들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아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라 그랬잖아. 그래서 표준 오차야. 이게 뭐냐면 루트 n분의 s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 시그마를 안 쓰고 시그마 모 표준 편차를 안 쓰고 표본 표준 편차를 썼으니까 이게 t가 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p 값이 뭐 얼마 이하이면 희귀하고 얼마면 희귀하지 않다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다시 아까 저 항아리 이야기로 갑시다. 우리는 사실 항아리 모르지. 항아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사실은. 모집단은 모른다 그랬잖아. 그지? 그냥 보건 추출한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가령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긴 있지. 아,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지. 어. 그 확률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예, 확률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겠지. 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10개 떨어지고, 요게 20개 추출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작위 보건 추출이니까, 샘플링 에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표본, 추출, 오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를 그냥 랜덤 샘플링해서 사람들 뽑아가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사실은, 누구지? 이 뭐지? 이재명이 75%, 그 다음에 김문수가 몇 프로? 25%. 25%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비율을 정확하게 레프레젠트 할지는 모르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사실은 김문수가 75%고 이재명이 25%가 맞는 건데. 근데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방금 제가 예를 들 때 우리가 이거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요것만 알고 있잖아. 요것만 알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뭔가 얘를 그걸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리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희박합니다. 희박할 거 아니야. 네, 희박하니까 아 그러면 원래 지금 모집단의 모양은 이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기무가설이라는 거는 우리의 가정인 거지. 가정인데 기무가설이 맞다는 하에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면 기후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시 가령 코스피 수익률 다시 이야기합시다. X가 코스피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뮤 X가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0%라고. 그죠? 그래서 랜덤 샘플링을 했는데 그런데 X1부터 X10까지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10분의 1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X바였잖아. X바가 얼마가 나왔냐 하니까 15%가 나왔는 거야. 그러면 기무가시 뭐 0%고 시그마 X는 10%인 그 가정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방금 여기 이런 확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확률이 있긴 있는데 너무 희박하니까 기무가시 틀렸다 가정했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요 구해보니까 15% 나왔어. 네, 그러면 X바가 15%보다 15%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값 있잖아요. 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니 그게 굉장히 희박하게 나왔어. 또 안 되나? 이게 가령 10%보다 작아. 아니면 5%보다 작아. 아니면 1% 작아. 그러면 아, 우리 기무과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설명했냐면 이거 설명했죠. 저 홍준표 씨와 김성우 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 가, 안 가? 갑니다. 가? 갈 리가 네, 없는데? 살짝 이해 갑니다. 노력하고 있어. 어, 저 통계학 공부를 많이 했나? 저는 공부를 많이 많이 안 못했어요. 했을 것 같은데. 음. 그 이야기라는 거지, 지금. 이게 X1의 개수가 기무가스 0인데 0일 때 T 값이 7.85가 나왔으니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만약 0이라면
7.85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또는 그거보다 왼쪽에도 마이너스 7.85도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요 7.85가 있을 거 아니야. 요 확률이 몇 프로라는 거야, 지금. 1.482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0.0008, 0.000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가 작잖아. 굉장히 희박하잖아. 1, 2%가 굉장히 작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X1의 개수가 0이라는 기무가설을 기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X2의 개수는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41249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t 값은 1.2이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 1.2겠죠, 그죠? 마이너스 1.2 있는데 그 바깥쪽에 있을 확률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지금. 22.9%니까 그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기무가설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값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무가설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겠니? 기각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통계적인 추론하는 기본 사고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수하고, 그 다음에 표준오차하고, 표준오차는 요 개수의 표준편차예요. x바의 표준편차이듯이. 그 다음에 t 통계값. 그거는 뭐냐? 요 개수값에다가 빼기 제로가 기무가설이면 기무가설이 제로고, 그 다음 나누기 SES니까 요게 G값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요 SE가 뭐냐면 모 표준편차가 아니고 누구의 표준편차예요? 표본 표준편차에 루트 n 한 것이다라는 거지. 그러니 그거는 t 분포를 따르는 거지 정규 분포를 안 따른다고. 어, 이 원래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더라도 기무가설이 맞는데 t 값보다 극단적인 값이 발생 확률이 음이고 그러니 0이라는 기관수 맞는데 t값 7.86보다 극단적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잖아. 그지? 그러니 우리 기무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통계적 추론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혹시 나중에 통계학 과목을 좀 더 시리어스하게 공부할 때가 있으면 다시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와서 한번 보고 그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라. 이 소리예요. 어, 오케이. 세 번째는 엑셀 함수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뭐냐면, X 변수가 한 개일 때만 가능해. 예. 그리고 함수는 뭐냐면, 슬롭이라는 함수가 있고, 인터셉트라는 함수가 있고, RSQ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 슬롭이 뭐겠어요? 기울기 구하는 거겠지. 그죠? 그 다음 인터셉트는 뭐겠어요? 절편 구하는 거겠지. 그죠? 그 다음에 RSQ는 뭐예요? 결정계수, R스퀘어 구해주는 거. 이게 RSQ 함수이고, 그게 예제 3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삼전하고 현재 시장 모형을 추정하는데, 추정한 방법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어디 있노? 이거 아닌데. 드랍박스. 검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엑셀. 지금 우리 뭐 구해야 돼? Y 변수는 뭐야? Y 변수가 삼성전자 개별 주식. 어, Y. 네. Y가 삼성전자고, 그 다음 뭐라고? X가 코스피입니다. 아까 함수 이름이 뭐였지? 슬로프 인터셉. 슬롭. 예. 그 다음에 바로 여니까 Y라고 했으니까 Y가 지금 3전이라고. 3전이라 그랬지? 예. 어, 쉼표. 그 다음 뭐죠? X 변수. X가 코스피 수익률이니까, 이렇게 뭔가 숫자가 하나 나왔네. 그지? 그 다음에 인터셉트. 인터셉트. 그 다음 뭐지? Y. Y.
X. 그 다음에 또 뭐였지? R, RSQ. S. 마찬가지로 Y 집어넣고, 제가 엔터 치면 안 되는데, 심표를 눌렀어야 되는데, 엔터를 쳐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지. 네. 하고, 그 다음 뭐지? X 변수. X. 해놓고 나니까 요 숫자가 아까 우리 그 추세선 추가했는 거하고 똑같은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자 1.5549 외우세요. 0.1007 그 다음에 0.712 맞아요? 네? 예. 어, 맞아.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나왔어요. 네. 그죠? 요거는 아까 712라 그랬지. 0.712니까. 예,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 데이터 분석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방금처럼 엑셀 함수를 쓰는 게 더 좋아요? 데이터 분석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데이터 분석이 엑셀 요 함수 쓰는 것보다 더 나아요? 어, X 변수가 여러 개일 때도 쓸 수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X 변수가 뭐 여러 개 있으면 X 변수 여러 개일 때도 데이터 분석은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엑셀 함수는 그냥 단순 선형회계만 수정할 수 있네. 예. 그죠? 그렇지만 이거 방법도 상당히 꽤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거지. 예. 장점이 있다는 거지, 데이터 분석보다. 데이터 분석은 한 번 데이터가 있고, 한 번 데이터 분석, 회계 분석하면 값이 나오고, 우리 데이터가 바뀌었어. 가령 이를테면 데이터가 여기 마이너스 26이 아니고 마이너스 20으로 바뀌었어. 삼전이 마이너스 50으로 바뀌었어. 느꼈어요, 지금 방금? 네. 이거는 뭐냐면 함수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데이터가 바뀜에 따라서 다이내믹하게 계속 바뀔 수가 있지. 네. 그죠? 그런데 그 데이터 분석은 뭐예요? 다이내믹하게 바뀔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데이터 분석보다 지금 엑셀 함수가 좋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거는 엑셀 함수는 단순성 핵이 X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X가 여러 개 있을 때 못한다는 게 단점이네. 그죠? 예. 그지? 그래서 또 만들어진 게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면 엑셀 함수 line est 하는 거다라는 거지. 요건 역시 마찬가지 동적 계산이 되니까 데이터가 계속 애도 되는 대로 해가지고 계속 추정 계수를 바꿔가면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죠? 예. 그게 이제 라인 ES이고 이거는 다중선형 회계도 가능해요. 어, 음. 그리고 요 함수는 지금 보니까 형식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known y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y 값 주면 되고 뭐 삼전 수익률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x 값은 뭘 주면 되겠어요? 뭐 여러 개 있으면 시장 수익률하고 금리하고 주든지 뭐 시장시장 환율하고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그 인수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절편 있게 추정하니까 별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절편 있게 추정해 주는 거고 어떤 경우는 절편 없게 추정해 주기도 해요. false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인수를 안 집어넣어도 디폴트로 나오겠죠. 스탯 하는 것도.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통계량을 줘요. 디폴트는. 그리고 이 만약 false라고 내가 집어넣었으면 그러면 그냥 기울기하고 절표만 줘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아웃풋이 여러 개 셀로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버전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미리 브락을 지정해 놓고 가장 왼쪽 위에 가가지고 라인 EST하고 뭐 이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야지 된다 이런 거였지. 그 최근에 만들어진 엑셀 버전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냥 왼쪽 위에 셀 놔둬놓고 요거 치면 자동적으로 쭉 나오니까 훨씬 더 좋아진 거지.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온 아웃풋이 도대체 뭔지 잘 분간이 안 돼. 이렇게 복잡해. 일단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된다고? 일단 오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개수 더하기 하나의 열을 하면 뭐가 나온대. 그러니까 한번 연습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 뭐라고? 하나, 라인,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야 되고, 독립변수가 우리 지금 두 개 넣을 거거든. 네. 그러니까 독립변수 플러스 1이니까 두 개에 세 개 넣으면 되겠네. 그지? 네. 이꼴, 그 다음 뭐지? 라인 라인에 2에, 라인 2, ST? 어. 괄호 열고, 그 다음 Y는 뭐지? 3전. 그지? 그 다음 X는 뭐예요? 코스피하고 원달러 집어넣자 이거지. X 두 개지. 됐어요? 네.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씨. 여기서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컨트롤 시프트. 에이씨. 컨트롤 시프트. 오케이.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맞지 않나요? 아니, 아닌가? 지금 저것만 나왔잖아. 마지막 인자를 안 넣어서 아니, 마지막 인자를 안 넣는 거는 다 나오게 만드는 게 마지막 인자의 그거니까 그 디폴트는 그거라 그랬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지. 어이씨.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뭐라고? 여기 뭐였는데? 여기 false였어, true였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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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쉼표하고 true, true. 나왔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 네. 그지? 어, 0.41101, 0.41101이 어디 있나?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또 뭘 잘못했구나. 어느 거였어요? 우리 어느 시트에서? 시트 지금 어느 시트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지금 방금 한게 어느 시트였어? 미치겠네. A네, 이게 A네. 뭐, 그러면 저거 하면 되지. 데이터 분석해보면 되지. 데이터 분석, 그 다음 뭐죠? 회귀 분석, Y가 하는 거지. 3전, 예. 그 다음에 X가,
감전하고 원달러 환율 변화율? 나왔네. 0.41101이 뭐냐면 X2고, 1.696가 X1이고, Y절편은 0.068인데, 어디 있어요? 아, 0.4101, 1.696이, 0.68.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파, 인터셉트. 요게 뭐냐면 X1, 요게 X2. 그죠? 요건 뭘까? 0.33, 0.21, 0.06은, 베타. 어디 갔나? 어, 요거인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안 기억하세요. 보입니다. 0.66, 06, 0.21, 0.33. 예. 맞나? 예. 그 다음에 0.72, 0.32 이건 뭔가? 0.72. 여기 있네. 0.72. 그 다음 또 뭐? 0.3 이상. 0.3246? 0.3246. 요거네, 요거. 표준 오차. 그 다음에, 요거는 뭐지? 36.3841. 36.3841. 요거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잔차의 자유도. 28? 28은 어디 있노? 28의 숫자, 여기 있네, 여기. 그지? 그 다음에, 7.66? 7.66 어디 있지? 요거래, 요거. 그지? 그 다음에, 2.95? 2.9는 어디 있지? 요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라인 ESD는 참, 불친절하네. 그지? 제가 만약 엑셀 내장 함수를 만든다면, 여기다, 앞에다, 이게 뭐다? 요게 개수다. 요게 표준 오차다. 요게 뭐다. 이렇게 다 좀 일일이 적어가지고 아웃풋 나도록 만들면 어디 덧나냐? 그지? 어. 기껏 한 게 뭐냐면 어, 요 셀만 놔두도록 하면 한꺼번에 다 나오도록 해서 차원 같은 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산출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 놓고 지금 엑셀을 이 정도밖에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참 불친절한 엑셀인 거지. 그렇지만 장점 하나 있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다중 가정 리니어. 회의가 가능하다. 그 다음 뭐예요? 다이내믹하다. 내가 데이터 바뀌면 이 값이 자동적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이야기인 거야? 오늘 뭐 이야기인 거야? 오늘 한 거 별거 없어. 예. 뭐 했지? 대수법칙. 아니, 아, 엑셀로, 네. 엑셀로 선형 회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 방법을 배운 거예요. 네. 첫 번째 뭐지? 산점도와 추세선, 추세 추가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그리고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사용해가지고. 세 번째는 그 슬로프 인터셉트, 엑셀 함수 RS투. 가지고. 예. 이제 네 번째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 라인. 함수인데 line est 하는 함수를 써서 예. 이 분석을 추정할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두 가지일까요? 앞에 두 가지. 그냥 X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 산전도 그리고 그다음에 핏하는 라인 하나 그냥 쫙 그어가지고 사람한테 보여주는 걸 가장 널리 사용할 거라고. 아마 진짜 근데 그 이상 갈 이유도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아. 간혹 가다가 어느 거 쓰면 되겠어.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만 쓰면 사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이내믹하게 한다면 엑셀 함수나 아니면 라인 ES 엑셀 함수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 THW는 뭐냐면 요거 지금 보니까 요거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보라 라는 게 아마 THW 나갈 거예요. 음. 지금 몇 시예요? 55분. 55분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몇 분 남았지?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어요. 그러면 일단 한 5분 쉬고 1시에 다시 봅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앞에 했던 거 질문 없어요? 좀 반응을 해줘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자, 세븐 섹션은 뭐냐? 이 선형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 최적화로 구해진다. 구체적으로 최소자성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구해진다. 최소자성법이 영어로 줄여가지고 LSE 이렇게 얘기하는데 Least Square Estimation. 리스트니까 뭐예요? 가장 작게, 그지? 스퀘어는 뭐예요? 제곱을 가장 작게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단순 선형회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선형회기는 X하고 Y의 산점도를 그리고 요 점들을 가장 대표하는 직선 하나 끊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요게 우리의 직선이 우리의 모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하고 요게 데이터들이 되겠죠. 각 점들이. 그러면 모델과 데이터의 거리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죠? 예. 가령 x가 요 값이면 우리 모델은 y가 이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모델과 데이터의 거리는 요게 되겠죠. 요 차이가 되겠죠.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잔차라고 이야기하고 잔차의 제곱을 전부 다 더하면 이 모든 이 모델하고 데이터의 거리의 합이 되겠죠. 네. 그죠? 네. 예. 아니, 거리는 사실은 잔차의 절대값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잔차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더웨이 사실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지? 근데 사람들은 어느 걸 더 선호한다고? 제곱을 해서 합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왜냐하면 제곱을 하면 그거는 말하자면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만약 오차로 잔차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 페널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2차 함수가 되겠지. 이거는 쉽게 최소화가 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만약 절대값의 합수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오차로 간다면 그 페널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꺾은 선으로 나타나겠지. 그러면 어느 한 군데서 미분이 잘 안 되지. 어디서? 잔차가 제로인 점에서 갑자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미분이 그 점에서 미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스무드한 잔차의 제곱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LSE 하는 게 뭐냐면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최적화 문제 풀 줄 알지 않니?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 선의 회계 모형은 y 이꼴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에필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i번째 관측치는 뭐예요? yi 이꼴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에필론 i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알파가 절편이고 베타가 기울기이고 에필론이 오차항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 함수는 뭐예요? 잔차의 제곱합이니까 sum of square error 되겠지. SAE 되겠지. 그지? 그걸 최소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네 요거. 요게 목적 함수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값을 바꿔야 될 변수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값을 바꿔야 될 변수는 뭐예요? x하고 y는 변수예요, 변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지. 다시. 여기서는 변수가 뭐가 변수예요? 알파, 알파랑 베타가 베타. 상수이고 예. x와 y가 변수죠. 네. 이 모형에서는. 그죠? 근데 일단 데이터가 주어진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단 데이터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y하고 x는 어떤 값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x하고 y가 상수야. 그리고 변수는 뭐가 변수인데? 알파하고 알파, 베타가 베타. 되겠지. 이해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지? 그리고 우리 결정해야 될 변수는 A하고 B야. 그지? 이거 풀 줄 알잖아. analytically. 어떻게 풀면 돼? 변수가 두 개잖아. A하고 B. 이변수 함수잖아. 이변수 함수니까. X하고 Y는 데이터예요. 값이 이미 다 왔다고 치자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A하고 B로 편미분 하면 되겠죠. 이걸 제로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편미분을 했다고. 편미분을 하니까 이런 식이 된대. 어떻게 딜라이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어메리카 솔루션에 별 관심이 없다고 사실은. 그냥 대략 이해만 하자는 거지. B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하지.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미지수가 몇 개? 하나, 두 개. 식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이원 1차 연립 방정식. 그러니 식이 풀리겠네. 풀었어, 언놈이.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굉장히 복잡한 식인 같지만 사실은 뭐 어떤 거냐 하면 xi-x바, yi-y바를 이제 이걸 만약 n 또는 n-1로 나눠준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y의 이제 변수가 두 개인데 변수가 두 개일 때의 시그마에서 이게 뭐지? 공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분산의 추정치를 하고 거의 비슷한 여기다 양변에 지금 n이 있다면 또는 양변에 n-1이 있다면 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뭐예요? xi 빼기 x바 아까 봤던 표현이네. xi 빼기 x바의 제곱을 썸해가지고 나누기 뭐죠? n 빼기 1 하면 뭐죠? sx 제곱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x 제곱이라고 했는데 양변에 지금 n이 나눠져 있는 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근데 b는 뭐냐? 두 변수의 공분산을 그 x 변수의 분산으로 나누어진 거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죠. 그죠? 예. 가령 이를테면 시장 모형은 이런 거 있잖아. 삼성전자 수익률이고 여기에 코스피 수익률이었고 알파, 베타, 엡실론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 베타를 이게 왜 베타라고 표현하냐 하면 윌리엄 샤프가 베타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베타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요건데 지금 요거죠. 맞잖아. Y가 시장 포트폴리오고 수익률이고 X가 거꾸로 얘기했다. X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고 Y가 삼성전자 수익률인데 그거의 공분산을 X의 분산이니까 그건 뭐예요?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을 나눠준 거 그걸 베타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윌리엄 샤프는 요 베타가 뭐냐? 시장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베리언스 RM인데 그 중에서 I가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산해 보니까 코베런스 RI, RM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I부 자체에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뭐야? 얘의 진정한 위험은 얘 전체 위험이 아니고 베리언스 RI가 얘 위험이 아니고 사실은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만 위험이고 시장하고 같이 안 움직이는 부분은 위험이 아니다라고 지금 윌리엄 샤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시장하고 같이 안 움직이는 부분은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는 분산 투자를 하면 시장과 같이 안 움직이는 위험이니까 각각 움직이는 위험이니까 합치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그러면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방금 했던 이야기는 이해 못해도 되고 나중에 처럼 배우면 나올 이야기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 되겠죠. 마치 아까 통계학에서 제가 뭐 중심극한 정리도 이야기하고 대수의 법칙도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지금 꼭 알아낼 이유는 없잖아. 절편은 어떻게 나오느냐? 어, y바 이꼴 a 플러스 bx 바를 만족하는 a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y바 빼기 bx 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단순 회계에서 b 구하는 거 굉장히 쉬운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삼성전자와 코스피 수익률의 공분산을 구하고 그거를 저 뭐지? 어, 코스피의 분산으로 나눠줘도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y 바니까 삼성전자의 표현 평균 빼기 뭐죠? 여기 B 구했으니까 B 구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성전자의 X가 뭐지? 시장 코스피 수익률의 평균을 빼주면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애널리티크 풀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지?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지? 다시. B는 뭐라고? B는 어떻게 구해진다고? B는 of R, I, RM 나누기 variance RM이라고 얘기했잖아. A는 어떻게 나온다고? Y Y 바 Y 빼기 B 곱하기 바 X라며. 그지? 그러니까 B는 어떻게 하면 돼요? B는 코베리언스 CO 어디 있노? B 있네. 그죠? 어, 아까 해시 들어있으니까 사실 요건데 이유는 왜 그런지는 이야기 안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걸 쓰자. 코베리언스 그 다음에 뭐지? 뭐하고 뭐? 삼전하고 그 다음에 뭐였지? 코스피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뭐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를 씁시다. 이유는 이야기 안 했는데. 예. 뭐지? 코스피의 베리언스였나? 해가지고, 그 다음 뭐죠? 뭐 하면 된다고? 어? 뭐 하면 된다고? 코베리언스에서 베리언스를 나누니까 1.5525가 나왔는데, 아까 나온 그 숫자인 것 같아요. 맞는 거 같네, 그지? 1.526. 1.526. 그죠? 1.526이잖아요. 26. 그죠? 예. A는 어떻게 구한다고? A는 어떻게 구한다고? Y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에브리지, 이게 평균이지. Y가 뭐지? 3전인가? 그죠? X가 뭐지? 에브리지, 코스피인가?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Y에서 빼기 B 곱하기 맞는 것 같아? 0.1004, 0. 그냥 1 적혀 있네, 여기. 0.1 적혀 있네. 0.1004 제대로 계산한 거 합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위에 공식을 활용해서 확인해보라 했는데 확인한 거지.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잔차 제곱하기 최소화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잔차 제곱을 만들고 그걸 다 합하고 그걸 목적 함수로 두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바꿔주면서 해서 A, B를 최적화를 시키면 되겠지. 수치적으로. 그래서 수치를 최적화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오케이? 네,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